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에 열리긴 했는데 샌드위치 데이다 보니까 반장밖에 안 열렸고요. 그렇게 거래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연간 가장 거래가 적은 날 중에 하나로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래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걸 사야 되냐,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의 제일 고민이 많은 그런 하루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0.4% 올라간 반면에 S&P 500과 나스닥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S&P 500은 그냥 약보합으로 끝났다라고 이해하더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주간 단위를 보면 S&P 500이 1.5% 올라갔고요. 다우와 나스닥은 각각 1.8%와 0.7%가 반등했습니다. 다만 연간으로 보면 지금 다우지수는 5.5% 하락으로 많이 회복하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는 3대 지수 중에서 그나마 다우지수가 연간으로 보면 플러스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섹터별로 좀 지난 금요일에 하루를 나눠보면 금융이라든가 유틸리티, 헬스케어 7개 섹터. 그러니까 섹터별로 보면 11개 중에 오히려 오른 섹터가 더 많은 하루가 지난 금요일로 기록되겠습니다. 큰 거래가 있는 건 아니지만 10년물 금리가 다시 3.6%대로 내려온 것도 시장에서는 큰 앞으로의 어떤 희망의 어떤 싹을 키우는 모습이 되겠고요. 관련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 날에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소위 개인 소비 지출을 발표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보다 조금이라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달러는 아주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지난 금요일 장의 마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상품 가격은 좀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지금 중국에서 다시 여러 지역에서 셧다운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유류에 대한 소비가 또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3주째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은 상대적으로 좀 강보합니다. 금은 어찌되었건 비트코인과 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월간으로 보면 월간 상승률을 보면 2021년 5월 이후 최고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보합으로 지난 금요일 끝났지만 월간 상승률은 2020년 12월이 최고가 되겠고요.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보합으로 일단 금요일 날 마감됐지만 월간 상승률 보면 2021년 4월 이후 최고의 수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그럼 쇼핑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텐데 어느 정도일까요? 네, 전체적으로 S&P 글로벌에서는 금년 연말 쇼핑 시즌 4.5%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4.5%는 실제로 보면 마이너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살려고 그러면 검색을 하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요즘 다 검색 어디가 싸냐, 뭘 살까 고민하는데요. 지금 KPT5라는 곳에서 적경을 보니까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는 디스카운트에 관련된 검색량 자체가 최근에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그 쇼핑에 대한 열기가 조금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 되겠고요. 특이한 것은 아마존보다는 월마트가 좀 압도적으로 더 많이.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추세죠. 좀 저렴하게 가서 사고 이것저것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이 많이 있었다는 거. 하여튼 월마트가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도 이런 것까지 연관이 있어 보이겠고요. 전체적인 검색량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베스트바이에서의 검색량 자체도 예년에 작년에 비해서는 좀 모자랐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쇼핑 규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쇼핑은 어도비 어널리틱스에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집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하이마트 같은 곳인데요. 베스트바이에 뛰어가는 모습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이제 뛰어가는 데 믿겠죠. 그렇지만 요즘은 별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때는 또 그리고 위성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이 주차장에 사람이 많은 걸 보여주지만 요즘 그런 집계보다는 역시 온라인 쇼핑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집계가 더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곳은 미국의 100대 온라인 쇼핑 중에서 85개를 검사를 합니다. 추적하는 것이 되겠고요. 개수로 보면 그 항목별로 보면 거의 1억 개를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당일날은 2.9%가 늘어나서 52.9억 달러의 전체 매출이 있었고요. 모바일 쇼핑은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55% 정도. 우리나라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50%를 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91.2억 달러가 나와서
일단 사상 최고라는 뉴스가 다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나왔지만 실제로 매출 증가율은 2.5%, 2.3%였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물가 올라간 거 생각하면 마이너스 안 나간 게 다행이지만 그렇게 크게 늘어난 건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추수감사절 당일이죠. 목요일 날에 제일 많이 팔린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 애들 많이 사주신 분 계시겠지만 닌텐도 스위치가 압도적인 1등이었고요. 인스타팟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요즘 많이 삽니다. 이럴 때마다요. 네네. 그 압력 밥솥거리 아니지만 압력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네네. 핫 아이템인데 역시 이것이 이번에도 많이 들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게임 같은 거 지금 있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압도적으로 엑스박스 시리즈 X가 났습니다. 저는 이거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네네. 정식 발매품이 한 50만 원, 60만 원, 네네. 좀 그 스펙에 따라서 7, 80만 원 넘는 건데 여튼 이게 1등이었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제 게임도 있고 장난감이 2번이 블루이라는 애들 좋아하는 어린 애들 좋아하는 장난감이 되겠고요. 맥북이 5위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난번에 실적에서도 맥북이 지금 그 맥 시리즈가 잘 팔린 것이 실적 시즌에도 나왔었는데요. 맞아요. 얼마나 할인했는지 모르겠지만 맥북이 지금 5위에 들었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블랙 프라이데이의 쇼핑들을 어떤 걸 많이 했는지 살펴봤고요. 종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인수가 잘 안 될 가능성 때문에 4% 정도 하락했더라고요. 맞습니다. FTC라고 우리나라 보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에서 네.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마이크로소프트 인수함에 따라서 이제 반독점에 위반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지금요. 네. 그러다 보니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4%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보합으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더욱더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그 미국 월가나 여러 가지 스포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초미의 관심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대주주가 이제 팔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영국의 하나 신문이죠. 데일리 스타라는 신문인데요. 언론인데 이게 이제 신뢰성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네. 다만 여기도 역시 내부자를 얘기하면서 팀 쿡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금액도 나온 거죠. 실제로 보면 상당히 비싸니까 우리나라 돈을 보면 9조 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거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언론 자체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가 애플이나 지금 맨체스터에서도 코멘트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휴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일부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루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난 주 내내 올라가면서 주간 단위를 보면 거의 한 7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애플은 그런 거랑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중국의 락다운 시위가 확산 그리고 그 공장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나면서 한 2%가량이 지난 주말에 내렸습니다. 테슬라는 0.2% 내렸는데 테슬라는 그거보다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 북미에서는 지금 완전 자율 주행 베타가 좀 오픈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 밖에 특징 한두 개만 더 보면 델타 항공을 비롯한 항공 여행주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여행 수요가 많이 회복됐다는 것, 이런 것에 따라서 주가 좀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 지난주 내내 상승했던 디즈니가 강보합이었던 모습이었고요. 상대적으로 디즈니에 올라갈 때 지난주 내내 좀 쉬었던 것이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는 역시 지난 주말에도 2%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분위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